호국. 호국의 동그라미. 호국이 어디냐? 명나라. 안 되지. 까비. 병자호란을 생각해야죠. 어디? 청나라. 아 존나 아깝다. 호국은 청나라입니다. 병자. 네, 호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호국에서 태어난 용무는 등장인물이죠. 동그라미 적읍시다. 어린 시절 연화 선생에게 병법과 무예를 배웠다. 연화 선생님 있죠? 역시나 조력자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어느 날 용무는 하늘로부터 석함을 받습니다. 석함의 밑줄. 이게 바로 소재. 소재. 그리고 이 석함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뭔가 받았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 전기력 특징이죠. 전기성입니다. 일렉트리시티. 네. 그 석함에 새겨진 명나라 대사마 장군은 용무는 친히 열어보라 라는 글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 용무는 명나라를 공격하려는 호왕에게 발탁되고 명나라와의 전쟁에 출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용무는 명나라의 노왕인 소대성과 처절한 전투 후 호왕과 비교되지 않는 소대성의 인물됨됨이에 경탄합니다. 명나라의 편 연화 선생은 서령두를 통해 용문에게 서찰을 보냅니다. 서령두는 용문을 만나 명나라로 넘어오라고 회유합니다. 간자야 간자. 각설. 각설의 동그라미. 되었고. 됐고라고 써봐.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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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 돼지 할 때 돼에 쌍시었고. 됐고. 그런 의미예요. 됐고.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설, 차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앞부분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다, 살짝 다른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령두가 본진으로 돌아와 선생에게 용문의 답장과 주고받은 말을 낱낱이 고하니 선생이 크게 기뻐해 그 답장을 뜯어보았다. 호국 대사마 장군 용문은 선생께 한 통의 서찰을 올리나이다. 선생의 수라를 떠난 지 이미 10년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선생의 친필을 받아오니 안녕하시다 하여 기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곧장 나아가 그간 찾아뵙지 못한 죄에 대해 질책을 받고자 하오나 서찰 가운데 극히 놀라운 말이 있고 호국 장군의 이목이 있어 마음대로 가지 못하오니 무정하다 마시고 용문이 나아가 배울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서령두가 다시 아뢰었다. 방금 호국 도성이 비었다 하오니 바삐 이름난 장수를 보내어 저들이 미처 대비하기 전에 습격하소서. 선생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예병 3만을 뽑고서 심해양을 불러 말했다. 심해양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입니다. 그대는 이리이리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지. 요약적으로 그냥 쭉 추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해양이 선생의 명을 듣고 군병 3만을 지휘해 호국에 쳐들어가는데 북소리와 함성이 하늘과 땅을 울리니 도성을 지키던 장수와 군졸 가운데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의 밑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판단이에요.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렇지? 평가를 해버렸어. 이해됐나요? 북설이 한 번만에 도성을 빼앗고 승전한 소식을 서신으로 보내니 여러 장수와 군졸이 기뻐하는 소리가 진동했다. 심해양이 성 안의 백성들을 모두 안정시키고 위로한 뒤에 여러 장수들에게 잘 지키라 하고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왔다. 여기서의 본국은 명나라입니다. 자, 또 각설이라고 되어 있죠. 또 각설의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서 또다시 다른 말이 나온다. 호국의 군사가 허둥지둥 명나라 잔수가 노둔정에 매복했다가 도성을 쳐서 빼앗고 백성을 진무한 사연을 고하니 호왕이 이 말을 듣고서 크게 놀라며 화를 내고 재빨리 군사를 총지휘하여 용문을 찾았지만 산으로 들어간 용문이 어찌 진중에 있으랴. 어찌 진중에 있으랴. 이것도 뭐야?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개입입니다. 호왕은 개입할 수 없이 몸소 징을 쳐 적병을 맞으라 하고 북을 올리며 들어갔다. 이때 용문이 산으로 들어가 다리 뜨기를 기다려 호국을 버리고 마른필에 검 하나만을 비껴들고 밤을 새다 명나라로 갔다. 이러고로 명나라의 지경에 다다랐는데 산천이 수려하고 인물들이 모두 비범했으니 진실로 대명이었다. 명나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었잖아.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병자호란이야. 그치?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는 일심동체로 청나라와 싸웠어 안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진짜요? 갈랐어. 갈려졌어. 대명파와 대청파로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화친을 맺자라는 주의, 그 다음에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거는 청나라와 척을 지자는 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조정이 갈렸어요. 그렇구나. 그 이유는 명나라는 우리가 사대부로서 우리가 명나라 아래에서 명나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봐봐, 진실로 대병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얘 지금 뭐래? 명나라가 더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무슨 작품이야? 청을 척지려고 하고 싶어하는 척화파의 작품이에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이게 그 작가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 그 당대에 민중들이 지니고 있던 의식과 연결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전쟁에서는 어땠어요? 청나라가 명나라를 짓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나라가 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명나라의 대명이었다. 호황은 용문이 명나라 간 것을 알고 더욱 분함을 이기지 못해 점점 싸움을 독려하는데 서선한 중단을 상봉으로 삼고 서적황 호청을 저장군으로 삼아 청해변 300명을 걸어들고 다로 그날 행군에 다시 명나라로 향했다. 이쯤, 자 이때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야? 사건이 병렬 연결이야. 병렬이야, 병렬. 이해됐어?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짝대기 막 잘려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그런 연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에 들어가 노왕 소대성과 서령도에게 자신이 찾아왔음을 먼저 알렸다. 노왕과 서령도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반가워서 복전을 거쳐 백리 밖까지 나가 영접했다. 서로 만나서 기뻐하고 곧장 성으로 되돌아와서 선생을 배웠다. 3일을 머문 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도록 권하며 즐겁더니 선생이 용문에게 말했다. 이유는 밭갈기에 힘쓰다가 은나라 왕인 탕왕을 섬겨 나라를 세우는 대업을 이루었나니 군자가 마땅히 어두운 데를 버리고 밝은 데로 돌아가 성군을 섬겨 사직을 받들 것이거늘 그대로 궁벽한 시골의 농부 되기를 어찌 자청하느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문이 뭐 하고 싶다 그랬어? 농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이해됐나요? 이 늙은이가 8년 동안 가르친 것을 속절없이 버리려고 하니 이는 그대 마음대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하면서 선생은 오케이 프리덤 너에게 자유야. 말을 마친 연하 선생이 장소들 지휘소로 들어가자 노왕이 친히 술을 부어 용문에게 권하며 말하였다. 장군의 생김새를 보니 반드시 대장의 기상이라서 일찍 공을 세워 이름을 역사에 전하고자 대명에 충신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제 북호를 도와 천지를 요란하게 한다면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 농부가 되어 더러운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장군 같은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지략을 지닌 이가 초목과 함께 늙는다면 누가 그대를 알아주겠소. 하물며 연하 선생이 비록 세상에 나왔으나 근본은 옥경의 성관이요. 근본은 옥경의 성관이래. 밑줄. 옥경의 성관의 밑줄. 오른쪽이다. 뭐야? 오른쪽 옥경의 성관입니다. 뭐야? 하늘나라에 있는 백옥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관이란 이야기야. 신선이란 이야기죠. 그대와 승승아 제자 사이의 의를 중하게 여기시니 당군은 다시 생각하시오. 너 들어가는 거 좋지만 한번 고민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빌미로? 선생이 너의 스승인데 이 스승이 나의 편에 서기로 했다라는 것을 빌미로. 이해됐죠? 용문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즉시 선생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장막 아래 꿇어 말했다. 제자가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해 선생의 교훈을 거슬렸사오니 선생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럼 이제 뭐 하겠어? 명나라를 섬기겠죠. 명나라를 섬기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물불이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좇을 것이오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역사에 더러운 이름을 전하면 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래서 뭔 말? 나 명나라 섬기긴 할 거에 그치만 지금 이미 호국의 왕을 섬겼다가 명나라의 왕을 섬기게 되었으니까 나 좀 난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 나라 임금을 멸한다면 옛날 위나라 장수 여포의 행실과 다름이 없사오니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분부해 주시옵소서.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다가 시간이 조금 후에 분부했다. 이 늙은이가 너를 가르쳤거나 어찌 그만한 일을 모르겠느냐. 한나라의 장량과 한신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하시니 용문이 문득 석함의 신기한 글을 생각하고 선생에게 말했다. 자, 석함의 신기한 글의 밑줄. 이 석함의 글이 뭐였어 아까? 맨 앞에 봐봐. 석함의 글이 뭐였지? 석함에 뭐라고 써있지? 명나라 대사마장군 용문을 친히 열어보라라고 되어 있지? 명나라 장군이라고 애초에 하늘에서 운명을 점지해줬던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도 먼저 봅시다.
자 이제야 네가 흐려진 맑아지니 마음이 즐겁도다. 네가 뛰어난 재주와 원대한 지략을 가지고 있으나 하늘의 뜻에 항거하고 하늘의 뜻 명나라의 장수라는 이야기죠. 어찌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요. 네 부모가 북쪽에 있으나 호황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명나라가 천명을 받아 조만간 북호를 멸망시키면 여기서 북호는 청나라 그대 이름이 세상에 떠트리라. 이때 호진의 장수들과 군주들이 모두 용문이 명나라 간 것을 두고 몹시 분노의 호황에게 아뢰었다. 용문의 아비인 용훈이 청수강에 가해사오니 급히 저보다 군대 안에 두고 제 아비에게 편지를 쓰도록 세척해 명나라 용문에게 전하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호황이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장수를 불러 군사 30명을 주어 용문의 아비를 잡아다가 지휘대 아래 끌어앉히고 호황이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네 자식이 역적이 되어 호국을 배반하고 명나라로 갔으니 네 자식의 대로부터 구족을 다 멸하는 것이 옳으나 편지를 해 용문을 돌아오게 하라. 용훈이 눈을 부르뜨고 꾸짖었다. 누군데? 아빠야. 법지 불행은 자상 범죄를 하였으니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로소이다. 무슨 말? 다 네 탓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호황을 혼내고 있습니다. 선왕부터 법을 모르고 하늘의 뜻을 거슬렀으니 자 봐봐. 선왕부터 법을 모르고 하늘의 뜻을 거슬렀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청나라의 근본이 없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착업파들의 주장인 거죠. 이해됐죠? 누구를 그러다 하면 누구를 옳다 하리요. 용은 용을 쫓고 영웅은 성군을 짜으니 그러면 뭐다? 용문이는 뭐다? 용이다. 그래서 성군을 쫓게 됐다. 이 명나라 왕이 진정한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거를 그러다 하니 영천수가 멀지 않으면 귀를 씻고자 하나이다. 호황이 이 말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자기 있죠? 방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사를 이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 아까 계속 고사 이야기 나왔죠? 뭐 한량이 어쩌고저쩌고 장량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요. 사건의 진행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양상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명나라 못 섬기겠어요. 명나라 섬길게요. 이랬지?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이네.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했다. 있어요? 공간적 배경 자세히 묘사했어? 없어. 그래서 비현실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게 틀린 거죠. 비현실적 분위기는 뭐에서 나타났다? 석함을 받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네. 봐봐, 작품을 천천히 다 읽어보면은 이걸 이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게 머리가 깨어지는 거야. 자, 그래야 더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명사상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땅 위에 성현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정치사상이다. 이 사상은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인력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 밑줄. 이게 바로 뭘로 나타났지? 석함이었지? 깨달아 의미한다. 윗글에서 용문은 호국에 대한 충과 명이 호국을 멸해야 한다는 천명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지만 그 갈등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예전에 석함에 쓰인 글자를 알아보았던 것도 용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문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천명을 구현하기 위해 천명을 구현 밑줄 자신을 속박하는 사회의 제도적 질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형상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용문은 호국을 버리고 명을 섬기는 것이 천명을 깨달음으로써 내적 갈등에서 벗어났다. 맞는 말이죠. 충신은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촉박하는 제도적 질서. 맞는 말이고요. 유교 질서이기 때문이죠. 예언한 선생은 천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 용문에게 천명을 알려주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군. 맞는 말이고요. 석함위의 글은 용문의 미래를 예지해 줄 뿐 아니라 천명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용문이 공벽한 시골의 농부가 되겠다고 한 것은 천명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그거야? 자책이야? 아니죠.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본인의 제도에 얽매였기 때문에 했던 방안이었죠. 왜냐? 그러면 두임금을 섬기고 나라를 멸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봉건제도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굴레에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야겠어요. 이해됐나요? 이해했어? 응? 다음 3번 봅시다. A와 보기를 비유하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부터 봅시다. 호황의 명령으로 용문의 아비 용훈을 두루 찾아오니 용문이 황급하거나 왕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아들이 과인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초항하여 나의 장자를 많이 상하게 하니 침필로 써서 용문을 위에 불렀도다. 용문이 어떠하여 부인이 비록 자식이거나 임금을 바꿔서 하니 위천하자는 불고가 살아 비록 부질없을 것입니다. 뭐가 틀리냐? 호황이 협박했지. 네. 아빠가 화냈었지. 네. 네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지? 1번부터 봅시다. A에 비해 보기는 호국을 배신한 용문의 행위를 비난하는 호황의 태도가 더 강경하다. 맞아? 틀리지? A가 훨씬 강경한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보기에 비해 A에서는 용운이 용문의 결정에 동조하는 입장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치? A에서 뭐라고 했어? 네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올바른 용이 올바른 임금을 섬긴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넌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했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씨발. 3번 봅시다. A와 달리 보기에서는 후왕이 용운을 잡아들인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장조를 많이 상하게 하니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용운은 아들이 부모 확신하고 있다. 그치? A에서는 안 돌아올 거야 꺼져 라고 했는데 보기에서도 부질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A와 보기 모두 호황은 용운의 목숨을 위협하며 특정 행위. 보기에서 용운 위협했나? 안 했죠. 아까 위협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